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맞벌이 참 힘드시죠? 힘들어요. 네. 네, 신혼 때는 둘이만 벌어도 살만했는데 아이 낳고 이제 살면서 빡빡하다는 느낌 아마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직장을 또 포기하기 쉽지 않은 문제고요.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금감원에서 나오는 금융 꿀팁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맞벌이 부부가 알아두면 참 유익한 정보가 많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금융 혜택 챙기는 5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눈이 더 동그랗게 떠지고 귀가 쫑긋하게 커지는데요. 저도 물론 맞벌이이고 맞벌이이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오늘 메모해가면서 잘 들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은행들이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 네. 이때 부부라면 은행의 거래 실적을 합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합산된 실적에 따라 혜택이 부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 실적을 합산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예. 이렇게 거래 실적 합산은 은행에 가까운 이제 주거래 은행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한 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거래 실적을 합산한다. 참 네.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네. 이게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주거래 은행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주거래 은행을 합쳐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합치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파인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간편하게 주거래 은행을 하나로 통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동이체권들을 다른 계좌로 한 번에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라. 일단 오늘 저녁에 가서 저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팁은요? 네, 이제 맞벌이 부부는 보통 생활 패턴이 비슷한데요. 이제 각자 출근하거나 아니면 또 시간을 맞춰서 같이 휴가를 가고 여행도 가실 텐데, 운전자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같이 이제 똑같이 두 분이 들어야 되는 것들을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는 게 좀 아까웠을 텐데, 이제 특정한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부 보험회사에서 여행자 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같이 특정 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10%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부부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부부 가입 할인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네. 동시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그런지 이게 함께하면 참 좋은 것들이 많네요. 자, 잘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팁도 있다고요? 네, 연말정산 돌아오면 이제 신용카드를 어느 분한테 몰아서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맞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그 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25%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써야 이제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상을 쓴 금액부터 적용받는다는 뜻인데요. 네네. 특히 이제 연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가 합산을 하는 방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한쪽으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부부 간에 이제 지출을 나눠서 하게 된다면 연소득이 25%인 소득공제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아내가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5천의 25%인 1,250만 원보다는 4천의 25%인 1,000만 원이 더 그 이후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5% 이상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 앞으로 된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유리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연봉이 낮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고요. 아, 무조건은 아니에요? 네. 예, 두 사람의 이제 연봉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은 사람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네.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자체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자의 경우는 이제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네. 그거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적지만,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허. 네, 따라서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사용 금액을 고려해서 연말정산 때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신 다음에 어느 분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할지 카드를 정하고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참고로 가족 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그 혜택이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되니까 이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제율 잘 따져보셔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를 잘 따져본 다음에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카드와 관련한 팁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아까 전에 그 은행 실적을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부부의 카드 포인트도 합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네.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카드사가 동일해야 양도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같은 카드사의 카드를 쓰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군요. 이 포인트까지도 합산이 되네요. 아, 그런데 요즘요, 이 카드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카드 종류도 참 많아요. 지갑을 열어보면 어느 맞습니다. 카드에 네. 몇 포인트가 쌓여있고 이런 거 잘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파일을 통해서 자동이체 통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예. 카드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고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계시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인 한글로 치셔도 제일 앞에 뜹니다. 파인에 들어가시면 카드 포인트도 한눈에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맞벌이 부부의 금융 혜택 챙기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연금저축과 연말정산,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렇죠. 이 연금저축에 대한 팁 조금만 더 드리면, 이제 네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네. 부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납입하는 게 세금 면에서 일단 유리합니다.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은 16.5%, 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13.2%로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연금저축을 부어서 세금 혜택을 받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공제를 한도까지 넣어서 납입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따져봐야 할 게 뭐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세금이 적은 분이 유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이 있다면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이제 맞벌이 부부의 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네. 조금만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만 변경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카드 포인트나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챙겨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과한 소비와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혜택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과한 지출하면 네, 안 맞습니다. 됩니다. 일단은 네. 절약하는 것부터 그게 최우선이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잘 활용하셔서 알뜰한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